문 앞에서 계속 종을 13시간 울리고 안 열어주니까 발로 계속 차고 전화나 이런 문자 같은 거 집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때렸어. 좀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열한 번이나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연인끼리 싸워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심층 뉴스로 시작합니다. 올해 초 부산에선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교제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 추락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부산 MBC 뉴스를 통해 공론화되면서 가해 남성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드러났는데요. 처음부터 이 사건 취재해온 조민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면 스토킹 추락사로 알려져 있는 교제폭력 사건인데요. 조 기자가 이제 처음 이번에 취재를 했는데 흔히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은 뭐 연인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망 사건에 이르렀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엔 교제 폭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죠. 이 교제 당시에 반복된 폭행과 협박이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이나 폭행치사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제 폭력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보통 우리가 데이트라고 하면 이제 상호 간의 호감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제 폭력 피해자들은 보통 가해자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나 협박에 의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사실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요. 그래서 교제 폭력보다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잇따라 이제 두 교제 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두 사건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새벽 2시 반. 서면의 한 오피스텔 앞으로 119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약 30분 뒤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여성의 어머니. 3시 1분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느낌 이상해 혹시나 해서 받으니까 민경 씨 엄마 중이라고 그렇다고 하니까 민경이 지금 아파서 빨리 오랍시라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25살 이민경 씨.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119에 신고한 사람은 이 씨의 전 남자친구 A 씨. 남성은 병원에서 유족과 마주치자 사과는커녕 범행 부인부터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애가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삼촌 애를 얼마나 괴롭히고 때려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냐고 자기도 한마디 하더라고. 저는 때린 적 없어요. 겨우 9개월 교제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족들은 취재팀에 민경 씨가 사고가 있기 전 A 씨의 폭행과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렸고 가는 곳마다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뒤 연락을 차단하면 다른 계정을 이용해 또다시 접근해왔습니다. 민경이가 뭐 이제 자기 거를 차단해버리면 이제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지고 싶은 거예요. 헤어지자마자 뭐 니 남자랑 노냐. 근데 저랑 민경이랑 단 둘이서 이제 카페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사고 당일에도 A 씨는 예고 없이 민경 씨를 찾아왔습니다. 막 무작정 손목만 잡아당기면서 나가자고 불안해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경 씨는 자신의 집에 몰래 미리 들어와 있었던 A 씨를 마주쳐야 했고 말다툼 끝에 창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제빵사를 꿈꾸며 홀로 부산으로 대학을 진학했던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은 안간힘을 쓰며 창틀에 매달린 장면으로 CCTV 영상 속에 남았습니다. 창틀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20초 정도를 버티고 있더라고. 매달려 있는 순간에 그이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민경이 오랜만이네. 아이고 생일이다 뭐.
이 씨의 장례는 고향인 거제에서 치러졌습니다. 일명 서면 스토킹 추락사로 전국에 알려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단 석 달 뒤, 이 씨의 고향 거제에선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 이효정 씨. 4월 1일 오전 9시 이 씨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무슨 일 있어? 나 때렸어.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둘째 딸 효정 씨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어머니가 근처 효정 씨 오피스텔로 달려가던 중 또다시 걸려온 전화. 이번엔 효정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였습니다. 이 얼굴 왼쪽에 많이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빨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찾아오게?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든 채 부어오른 효정 씨. 목이 졸린 흔적까지 선명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효정 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효정 씨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효정 씨와 3년간 교제 후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B 씨였습니다. 우리 딸 자고 있는데 배우에 일단 올라탑니다. 뺨을 수십 차례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정신을 잃었다 하더라고. 또 이제부터는 너는 주먹으로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머리채를 잡고 확 바닥에 이제 내치고 그걸 한 30-40분 동안 했다 하더라고. 이번 열흘 만에 결국 폐혈증으로 숨진 효정 씨. 효정 씨가 숨진 뒤에야 부모는 가해자가 효정 씨를 따라 경북 경산의 같은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사실과 딸이 수년간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당해온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딸 휴대폰을 감시를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카톡을 보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SNS 누구하고 했는지를 매일 검사를 한대. 그러니까 친구가 항상 효정이 오랜만에 만나면은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휴대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자신의 비밀 계정에 남자친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긴 효정 씨는 SNS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간호사가 되겠다던 둘째 딸은 이런 고통 속에 학교를 휴학한 뒤 영영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긴급하니까 들어오시라 하더라고, 중환자실에. 아무리 우리가 부모지만은 우리 딸이 아니었었어요, 얼굴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얼굴이었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들의 행태에 공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조 기자, 유족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경찰의 대응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들은 사망하기 전까지 이미 여러 차례 경찰에 교제 폭력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분리만 시키고 철수하거나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건데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생전에도 유족들에게 경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 폭력의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피해가 이 정도로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구속도 지연되면서 유족은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민경 씨가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지고 밀쳤다거나 A씨 자신이 죽겠다며 협박했다는 겁니다. 나 네가 헤어지면 너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자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이제 못 헤어진 건데. 두 달 뒤인 12월 9일, 이번엔 아래층 주민이 위층에서 싸우는 것 같다며 인근 파출소에 또 신고했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대로 싸우는 소리도 들었는지 그거 누구 사는지 그거 물어봤어요. 같은 집 주소로 석 달여간 이어진 신고. 모두 A씨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제폭력과 자살소도, 민원사항, 이렇게 각기 별개의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해 종결처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 A씨와 엮이고 싶지 않다, A씨가 다시 오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명확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막 발로 두고 차고 문을 차고 그리고 아침에 나가보면 이모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사건이 있기 전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던 건 고 이효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는 2022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무려 11차례나 교제폭력으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하는 걸 말렸다는 이유로 B씨가 효정 씨를 400m가량 끌고 다니며 뺨을 때렸고 효정 씨 얼굴을 휴대폰으로 내려 찍는 일까지 생겨 신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B씨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귀가 조치였습니다. 쌍방 폭행이었다거나 또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연인끼리니까 또 술 먹고 또 뭐 서로 주먹질 좀 했네. 누구들 처벌 원하나? 아이고 뭐 처벌 뭐 안 원합니다. 종결을 시켰더라고. 이런 피해는 끊임없이 반복됐고 결국 교제폭력은 스토킹과 상해치사 등 중대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경우 무엇보다 첫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제 폭력이 스토킹이나 심각한 어떤 폭행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경찰 단계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갖고 교제폭력과 그에 의한 사망사건 이후의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가 구속된 건 지난 3월 말, 사건 발생 2달도 훨씬 지난 시점입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이씨와 헤어진 뒤에도 400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고 17시간가량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괴롭힌 사실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단순 자살로 그냥 종결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한테 유품이라고 뭐 지갑이든 휴대폰 이런 거 저희한테 다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론화가 되고 나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다 회수해 가봤어요. 고 이효정 씨 사건 역시 피해자가 사망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B씨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B씨는 영장 실질심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좀 처해주세요.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희 딸의 마지막 모습이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고. 앞선 사건보단 비교적 빨리 구속된 것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 효정 씨가 숨진 뒤 경찰이 B씨를 체포하고도 검찰이 긴급체포 승인을 기각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긴급 체포되고 나서 이제 풀어줬다는 말에 우리가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 장례를 치르면은 증거가 사라지니까. 알맞지 않았으면 우리 딸 죽을 일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왜 죽었냐고. 그게 의문이잖아요. 이후 재차 실시한 부검에서 효정 씨의 사망 원인이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한 사실이 확인되고서야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사망한 지 45일 만에 효정 씨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현재 B씨는 상해치사와 스토킹 처벌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진짜 우리 딸 입관할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을 한 장문은 못 감았어요. 지금은 아마 저희 딸이 눈을 아마 감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 수는 13,000여 명. 하루에 37명 꼴입니다. 11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결국 같은 가해자에게 맞아서 사망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제폭력도 스토킹처럼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교제폭력이 형법상의 개별 제목으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제목들이 모두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돼 왔던 스토킹 행위는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형법상 폭행과 협박죄 등 각각의 혐의별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이들 혐의는 모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이 교제폭력 피해자에겐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친구 집 우편함에 마약 넣을 거다. 그리고 신고할 거다. 그럼 네 인생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잘해라. 가해자는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로 친밀함을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도 뒤이어 다시 합의를 해주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사건에서도 이게 여자친구에 대한 3번째 상해였는데 이제 합의를 해줬거든요. 남자친구가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얘가 나와서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용기를 내 신고를 해봐야 검거된 가해자 중 소수만이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지난해 교제폭력 피의자 13,000여 명 가운데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310명으로 2.2%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치 자료를 봐도 그 비율이 2%대로 비슷했습니다. 고 이효정 씨 사례에서도 이 씨 사망 뒤에야 B 씨는 폭행치사 등 3개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달라. 우리 합의하자라고 계속 만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처벌이 약해지는 이런 결과로도 교제폭력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윤영석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두 법안 모두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임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김미애 의원 안에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고 지난달 고 이효정 씨 유족들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연인 간 폭행이나 상해치사 사건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은 개시 4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여성을 때리는 거잖아요. 여성 범죄에 대한 특수한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양형밖에 교제폭력에 관한 가해자는 좀 가중 처벌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지난 5일 김미애 의원은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제의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법률에다 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만남의 어떤 정도라고 할까요? 횟수, 뭐 그리고 주변인의 평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교제 폭력과 다른 폭력과의 어떤 차별점을 어떤 식으로 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기는 하죠. 고 이민경 씨의 전 남자친구인 A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던 지난 3일. 유족들은 초조한 심경으로 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1심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거 처분이가 좀 반대해. 구형은 10년이 나는데 지금 실형이 3년 6개월 나는 거는 교제폭력이라는 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선고 일주일 전 사랑하는 딸과 뒤늦게 마음으로 이별을 하는 유족들과 민경 씨의 수목장에 동행했습니다. 왜 수목장 하시려고 생각했어요? 자주 찾아올 수 있어. 그리고 햇빛도 보고 좋잖아. 맨날 얽매 있잖아. 하늘도 보고. 한편 고 이효정 씨의 전 남자친구인 B 씨의 3차 공판 다음 달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절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가해 남성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과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초범도 아니었던 셈인데요. 1심 재판부 역시 교제 폭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곤 했지만 A씨가 사회 초년생이고 또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고요.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